자, 5m 이동했을 때 물체의 5m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을 12번을 보시면 일단 질량이 현재 4kg이죠. 질량이 현재 4kg이고 자, 5m 이동했을 때의 2를 구할 수 있지. 우리가 그래프 넓이로 2를 구할 수 있어. 이제 넓이가 100이죠? 100줄. 근데 우리가 얘기했었지. 내가 이 물체에 어떤 물체에 에너지가 0인데 이 물체에 내가 1이라는 걸 만약에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니까 100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100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을 그냥 밀었다고 했으니까 얘가 늘어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지. 그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2분의 1 m v 제곱한 게 100이니까 v는 루트 50인가요? 50이죠? 그래서 5v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답지에 512m/s라고 써있어. 오르트이 못하지. 그 다음 32번이요. 32번이요. 자, 32번에 가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나무 도막 가만히 놓았을 때 아래쪽 나무 도막의 용수철 상수가 2K인 용수철 비를 최대 X만큼 압축을 시켰다. X만큼. 자, 32번은 가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용수철이 있을 거고 나무 도막이 있는데 내가 이 나무 도막을 가만히 밀었어. 그랬더니만 이 나무 도막이 얼만큼 2K인 용수철 B를 이건 B네요. 용수철 상수는 2K고 용수철 B를 X만큼 압축을 시켰대. X만큼. 그러면 여기 용수철에 생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용수철 상수니까 2K, 그치? 2K에다가 X의 제곱. 그럼 얘는 KX 제곱이라는 에너지가 용수철에 이제 축적이 된 거지. 그치? 나무 도막이 내려오면서 나무 도막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KX 제곱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이 에너지를 그대로 용수철한테 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KX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뭐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이자 그냥 요 높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 보니까. 그러면 나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 물체가 이렇게 해서 용수철에 압축돼 있단 말이야. EX만큼, 그치? 여기에 용수철 상수는 K고 그 다음에 EX만큼 압축을 시켰어. 자,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용수철을 압축시킬 때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에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갖고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용수철 상수의 변형 길이 제곱, 그쵸? KX 제곱이니까 x 대신 2x 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구해놨었지. KX 제곱. 요거는 2KX랑 3KX 제곱이네요, 그쵸? 요거랑 요거하고 여기 다시 2 있잖아, 그치? 2 곱하기 2니까 얘는 여기는 KX 제곱이니까 얘 역학적에는 3KX 제곱이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요 용수철을 용철 상수 2K인 이 용수철을 얘 눌러야 돼, 그쵸?
얼만큼 몰라. 네모만큼. 그치? 그러면 이 용수철에 가해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 용수철 상수의 네모 제곱이니까 요거는 얼마 돼야 돼? K 곱하기 네모 제곱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루트 3 X. 루트 3 X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3 X.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 38. 38번이요. 자, 38번에 38번이 조금 어렵네요. 38번을 보시면 H1인 A지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만 물체는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내 에너지를 줄였다는 얘기지 얘가. 그치? 내가 그대로 다 못 올라갔으니까 H2인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B까지 멈췄다. 자, H2에 있는 애가 H2에 있던 애가 이렇게 해서 간 거죠. H2야? 앞에가 H1이네. H1, H2, 여기가 A, B, C, D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mgh1. 여기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2인데 h1이 h2보다 크니까 일단 얘가 큰 거죠.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를 지나가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h1까지 와야 되는데 똑같은 높이까지 와야 되는데 못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손실이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BC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얼마야? 그냥 mgh1에서 mgh2를 빼시면 됩니다. 그쵸? 요만큼 이제 손실된 에너지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요렇게 얘가 내려와서 여기서 멈췄대. 그치? 그러면 멈췄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써버렸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BC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mgh2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내가 100이나 에너지가 있으니까 원래는 h2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멈췄다는 얘기는 BC에서 에너지 100을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멈췄다고. 근데 BC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잖아. 어차피 구간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따라서 H1은 2H2가 되겠죠. 그래서 H1 대 H2는 2대1 이렇게 됩니다. 2대1.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한 방에 짝짝짝짝 안 풀려. 그리고 일부러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너무 베이직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응? 39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37, 38, 39, 40번을 내가 막 훌륭하게 잘 풀었다. 이건 이상한 거짓말이다 이거. 되겠죠?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닐 수도 있지. 잘 풀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얘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렵다. 그만큼. 39번에 그림 가와 같이 정지에 있던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채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진 후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구나. 나는 시간에 따라 B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C보다는 질량이 크고요. B의 질량은 M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쵸? 어렵습니다. 그쵸?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자,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문제가 길어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여기 A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B가 있고요. 질량 M짜리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는데 A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A가 무겁기 때문에 A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근데 B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2초 시간과 속도일 때 2초일 때 여기가 있는 1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치? 뭐 이렇게 되진 않지만 여기 3까지밖에 없네요. 자, 3 여기가 이제 5. 자, 그러면 일단 끊어지기 전까지만 봅시다. 끊어지기 전의 가속도는 2분의 10이니까 5네요. 그치? 5. 그럼 이렇게 하자. 이게 MA, MC야.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원래대로라면 MA, G가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MA, 10MA 빼기 10MC. 요게 이제 R자임이지, 그치? 여기서 요거 뺀 게 R자임. F는 MA 쓰는 거야. R자임은 토탈 질량. A랑 B랑 C. 더한 거야.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5야, 그치? 여기 5라고 써 있습니다. 가속도가 5. 그치? 여기까지는 가속도가 5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걸로 뭘 할 수가 없죠. 그쵸? 미수가 너무 많으니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2초일 때 끊어졌다며. 그치? 2초일 때 끊어졌어. 자, 끊어진 후도 어쨌든 가속도는 옵니다. 그치? 끊어진 후도. 물론 기호 마이너스 5긴 한데. 자, 여기가 끊어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네. 그치? 끊어지면. 그럼 이것도 그대로 하시면 되죠. R자임은 10MC는 R자임은 토탈 질량 에다가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MC에 대해서 구할 수 있지. 그쵸? 요렇게니까 2 넘어가면 MC는 M이네. 그쵸? MC는 M. 그럼 이거 넣으면 되겠네요. 요거는 M, 요거도 M. 그러면 그냥 써봅시다. 자, 요거 그대로 다시 써보면 10MA 빼기 10M은 10M이네요, 이거. 그치? 그 다음에 5MA 넘기면 20M 5MA. 그럼 MA는 4M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4M 될 거고 MC는 M이었죠? 그러니까 A가 C보다 4배 무겁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C의 운동 방향은 1초와 3초일 때는 서로 반대다. 1초와 3초일 때는 서로 반대다. 1초일 때는 가속도가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움직이는 게 3초일 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잠깐만. 일단은 니에는 맞죠? 니에는 질량은 A가 C의 4배다 맞고, 그 다음에 요게 어렵구나.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억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1초일 때, 3초일 때 서로 반대가 아니죠? 기억은 C의 운동 방향은 이거죠? B는 지금 쭉 속력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 쪽으로 B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A 쪽 움직임이 B가 점점 더 빨라졌다가 A가 끊어지니까 서서히 간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여길로 쭉 떨어지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끊었다고 해서 가던 B가 갑자기 이렇게 가진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던 B가. 가다가 멈췄다 가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C는 계속 올라가고 있던 거야. 올라가고 있던 거.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 구간에서는 이제 C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D도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자, 디귿이 문제네요.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이건 맞아요. 이건 조금 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어?
여기다 그냥 쓸까? 2초일 때가 딱 끊어지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초일 때가 딱 끊어지기 전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그림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B와 C가 있으면 B는 가고, 자 2초일 때야 흰색으로 그리는 게 가고, 자 2초일 때 딱 얘가 움직이는 중이야. 10m/s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중 됐니? 움직이는 중. 근데 3초일 때는 B가 여기 있는 거야. 5m/s로 속력이 점점 느려지면서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있겠죠. C는 더 올라와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와봐. 우리가 이런 거를 지난주에 안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자, A, B가 X, Y라고 할게요. X, Y가 있을 때 X쪽으로 물체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 X쪽으로. 그러면은 자, 낙하하는 물체는 무조건 속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속력이. 그러면 Y도 무조건 속력이 증가하겠지. 같이 도르래에 묶여있는 애니까. 그쵸? 근데 X는 높이는 감소하고 Y는 높이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치? Y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치? 그럼 다시 써보면 X는 운동에너지가 증가, Y도 운동에너지 증가지. 그쵸? 근데 얘는 X는 위치에너지는 감소할 거고 Y는 위치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쵸? 그럼 Y를 보면 운동에너지도 증가, 위치에너지도 증가하지. 그치?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에 더하기 위치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해야 이 값이 일정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뭔가 좀 안 맞아. 그치? 근데 얘가 맞긴 맞단 말이야. 왜냐면 속도도 증가하고 높이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에 성립을 하는 거야. 전체적인 시스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또는 어떤 물체가 올라갈 때 한 물체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가지 이상 묶여 있을 때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 알겠죠? 요거는 지금 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이제 보면은 잘 봐. B와 C라는 물체가 있는데 B는 운동에너지밖에 안 갖고 있지. 그쵸? C는 운동에너지가 있고 위치에너지가 있지. 그치? 요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야. 이게 C의 역학적 에너지고, 안 쓸게요. C의 역학적 에너지고 이게 B의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네 다 더한 값이 일정해야 돼.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알겠니? 이게 역학적 에너지. 각각의 물체마다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일정한 게 역학적 에너지야. 근데 봐.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어때? 감소하지. 속력이 줄어드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감소야. 이게 감소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지. 그래야 더한 값이 일정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3초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이게 맞아요. 이 문제를 어렵지 않아. 지금 이 D급 보기는 전혀 어려운 보기가 아닌데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알겠니? 이 부분. 왜냐면 이게 하면 좀 어려워. 이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반에서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알겠니? 두 가지 이상 물체 매달렸을 때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증가할 수도 있구나. 한 물체에 대해서만은 항상 증가 감소가 있는 건데 두 개 이상 매달려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럼 봐봐. y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x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39번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했죠? 운동량과 충격량 일과 에너지 두 개 다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테스트 질문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걸 합시다.